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4월 초 8일인데요. 부처님의 자비가 온 국민에게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들은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비록 냉담은 하지만은 천주교 신자지만은 절에도 간혹가다 갑니다. 이준석과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의 다른 점 했는데요. 이준석을 중심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주호영은 안 돼요. 당대표 안 되는데 나경원하고 이준석의 2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고TV에 한 달에 한 번씩 후원 좀 해주시고 자율구독료 좀 내주십시오. 저도 압니다.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홍준표를 아주 극도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칭 우파 방송이라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니 고고TV에 구독하신 분들이 계속 탈퇴를 하고 또 고고TV 같이 저는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잘난 맛에 사는 놈을 갖다가 죽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4.19, 4.15 총선 때까지는 문재인만 조지면 웬만큼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반성을 엄청 했고 혼자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고전 정치책도 엄청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문재인을 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가 이 건강이 되면은 3년 후 총선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를 걸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힘이 되고 고고TV가 목소리 팍팍 높이면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열어보니까 3만원 들어왔어요. 3만원. 한 명이 힘내세요 하고 3만원 보냈는데 처참해요. 솔직히 제가 그런 거 보면은. 뭐 정수홍님이야 뭐 보름에 한 번씩 항상 보내주시는 분이고 정수홍님 힘! 지금 이준석과 나경원과 주호영이 다른 점은 말이죠. 컨텐츠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그리고 사고의 진폭과 유연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에는 말이죠.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유연함이 없어요. 유연함이. 그래서 정치를 더 이상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감이 아니죠. 나경원과 주호영이가 과거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만큼 밑에 식소를 거느리는 그는 리더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민들의 힘이 뭐냐?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은 뭔가? 바꿔라. 국힘을 바꿔라 했는데 국힘이 새누리당 때 나라를 덜러먹은 거예요. 그거. 문재인한테 바쳤다. 문재인한테 좀 기대를 해봤더니 문재인은 더한 놈이었더라. 민주당을 버릴 것이다. 그럼 국힘이 바꿔라. 바꿔라는 게 사람을 바꿔라, 의식을 바꿔라 이거죠. 근데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는 계속해서 앵무새같이 정치공학적 발언, 과거의 발언이나 지금의 발언이나 똑같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또는 그런 유의 부류들이 국힘을 계획을 못 시킵니다. 남한테 딸려가는 수동적인 정치뿐이 할 수 없어요. 수동적인 정치를 하다 뿔따고 나면은 투쟁하고 나가고 있고. 그게 이준석과 나경원하고 주호영과 다른 점이에요. 자, 그거를 보시죠.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호영이와 나경원이가 뭐 나경원은 왜 그래 쟤니? 당대표 그까짓 게 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울시장보다 못한 건데. 아니 나오려면 벌써 나왔으면 됐지. 맨날 고민하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고민을 끝냈다. 대구 가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겠다. 뭐하니 나경원이 너는 도대체. 서울시장도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보궐선거 동작구 같은 데 떨어지면 얼른 가서 출마하고 말이야. 정치적인 말이죠. 결단력이 없어요. 나경원이는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모가 있고
국민이 반할 만한 역량은 다 갖췄죠. 정치적인 결단력도 없고 파괴력도 없고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나경원이는. 저 나경원 좋아해요. 그런데 왜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와? 당대표에서 뭐 하게? 아니 나오려면 나올 것이지 말이야. 맨날 뭐 고민 중이다. 고민 중에서 하면서 말이야. 사무실을 2개나 넣고 말이야. 어? 당대표 사무실을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는데 왜 사무실을 2개나 넣니? 나경원이는. 어? 주호영이야 뭐 국회의원 사무실 있고 또 사무실 얻을지 모르지만 준석이는 말이야 뚜벅이 한 대잖아. 뚜벅이 걸어다니는 데잖아. 어? 호남부터 광주부터 서울까지 걸어다니는 데잖아. 택시 타고 자전거 타고 찌르는 타고. 김은혜는 말이야 국회의원 관용차 타고 다니는 데잖아. 웅이는 말이야 캠핑카 타고 다니는 데잖아. 웅이 캠핑카 없애라야. 캠핑카 비싼 거다 그거. 캠핑카 타면서 숙식해라 그럼. 숙식하면 인정. 거기서 벌써 구태와 신태가 나오는 거예요. 세모를 하겠다는 거죠. 나경원이가 지금. 주호영이는 TK 당원들 세모를 하겠다. 나경원이는 사무실 2개 얻어놓고 또 그 밑에 뭐 명망가들 구정치일도 내놓고 또 하겠다는 소리야. 서울시장 그래서 짜장면 외치더니 떨어지더니. 선거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이준석은 대중적인 바람몰이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주호영이하고 나경원은 당원 잡으려고 그러죠. 제 말씀드렸죠. 당원도 국민이지만 국민이 더 크다. 국민이 원한다. 국힘이 바뀐다며. 경원이하고 호영이는 국힘이 바뀐다며. 개혁한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당원룰을 갖다가 70%를 고수해? 너희가 진짜 인물이고 국힘이 바뀐다면은 우리 국힘 당원들은 국민 것이다. 국민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잡고 봉사하는 조직이다. 요번에는 그 국힘 당대표 선거를 갖다가 최소한 예비경선과 같이 50대 50으로 한번 가보자. 그걸 임마 호영이 네가 해야 되고 경원이 네가 해야 되는 건데 70% 우린 지킬래. 거기서 졌어요 벌써.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는 이준석이나 김웅이한테. 얘네들은 룰에 대해서 이야기 않잖아요. 홍준표가 말이야 당대표 했으면 룰 바꾸자 그랬을 거야. 지가 불리하면은. 호영이나 아니 준석이나 웅이나 은혜나 룰만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해봐야 안 바꿀 것들이 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치기 싫고 우리 실력을 하겠다. 국민이 우리를 불러주면 우리 당대표 되겠다. 그거 얼마나 신선해요 여러분. 벌써 8분이 지났죠. 앞으로 22분 더 찍을 겁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그래서 나경원이는 안철수 윤석열 영입은 당연하다. 국힘이 용광도가 돼야 된다. 정권 교체는 가시밭길이다.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도로 한국당? 그건 없다. 자기가 한국당 원내총무 있지만은 황교안이가 잘못했다. 맨날 들어본 이야기야. 맨날 용광로래. 맨날 안철수래. 맨날 윤석열이래. 가시밭길이래. 했잖아 나경원이. 5년 동안 4년 동안. 뭘 바꿨어? 못 바꿨잖아. 그러게 컨텐츠가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갖고 나와. 사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준석이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가 우리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노세하니까 그냥 옛날 사고방식 정치공학적인 말만 먹히는 거야. TK 꼴통 당원들한테는. 주영이는 똑같아 또.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함께 최재형을 들여서 경선하겠다. 호남, 청년, 여성하게 공천을 할당하겠다. 맨날 했던 말이야. 호남에 할당하겠다. 청년에 할당하겠다. 여성에 할당하겠다. 한 거 없잖아 임마. 호영이 니가. TK에서 다 헤쳐먹었지. 그리고 갑자기 왜 최재형이 나와? 아니 최재형은 지금 현재 감사원장인데 뭘 최재형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경선을 해. 안철수하고. 안철수는 안 들어온다니까 임마.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우리 나이 많아. 내가 볼 적엔 너희 나이 많지 않아 나보다. 뭘 50대나 60대나 맞먹는 거지 뭐. 그거 TV 50대에 50대. 준석이 하는 말은 뭐야? 나하고
나경원 주호영과 3파전이라는 것을 일찍이 예상했다. 고고TV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나경원이하고 이준석이하고 2파전이 되는데 보세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힘이 우길성천의 기세로 갈 수가 있어요. 대권까지. 만약에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아니 홍준표가 윤석열 입당에 장애가 된다면 강력하게 저지해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준석이가 하는 말이 내가 1위라고요? 인지도가 낮은 다선이나 중진들 즉 주호영 나경원들이 반성할 일이다. 주호영 나경원이나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많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인지도가 많죠. 그런데 국민적인 인지도가 준석이한테 지금 떨어지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파라독스로 깐 거 아니야. 인지도가 낮다. 주호영하고 나경원과 다른 중진들은. 홍문표를 알아? 홍문표를 솔직히. 내년 대선은 세대 구도다. 지역 구도가 아니라 세대 구도로 가야 한다. 아 멋지다 준석이 화이팅. 준석이 화이팅. 응? 나는 당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홍준표 플러스와 원희룡 윤석열 플러스를 갖다가 대선 토론의 팀 배틀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파라독스야.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붙으면 말이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이 또 홍준표 팬들이 싫어할 거야. 원희룡하고 윤석열하고 토론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둘이 붙이고 원희룡 윤석열 둘이 붙여서 섞어서 붙여보면은 볼만할 것이다. 유승민하고 원희룡이 맞잡이고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맞잡이다. 마초기질하고 참모형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발정하고 들이대면 말이죠. 윤석열 국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한 방에 날라가. 어버버. 준표가. 자, 이제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12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김현정이 그 CB에서 노컷뉴스하고 노컷뉴스인지 뭔지 몰라. 나 김현정 걔 보기 싫어 죽겠어. 이상하게 생겼어. 고고TV는 예쁜 여자 좋아해요. 여성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듯이 여성들은 둥글둥글한 남자도 좋아하지만은 저도 오밀조밀한 여성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김현정 이거는 말이야 삐쩍 말고 희한하게 생겼어. 여우도 아니고 쪽제비도 아니고 나 싫어 이러네. 말도 못해 솔직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준석이가 내가 김웅 때문에 당대표로 나왔다. 김웅이 보니까 3위까지는 어떤데 치고 나가질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당연히 1, 2위를 다툴 수 있었고 김웅이도 따라서 우리랑 개혁 성향을 나가면은 우리 초선이나 신진그룹이 상승세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내가 나왔다. 성공을 했다. 이준석이가 말을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중적 지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도지코인에 강아지가 올라가는 짤방을 미리 만들어 뒀다.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 이런 거 좀 알아. 20, 30, 40대들이 코인을 하고 짤방 이런 거 괜히 홍발증이 같이 말해 앵그리 버드 같은 거 레드홍 그런 거 갖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내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짤방은 어느 정도 초반에는 다소 오버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페이스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언론 인터뷰를 오는 거 다 받아줬다. 하루에 5개, 하루에 6개를 하면서 목이 쉬더라. 그 이유는 김종인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로 달성했던 그런 젊은 지지층들을 확장하라는 것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짤방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였다. 내가 이 당 보수당, 국힘, 미래통합당, 한국당, 새누리당을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관성이 있다.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은 대선들을 이길 때 보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면 이명박은 뭐 완전히 이겨버렸고 박근혜 때 보면은 영남표를 싹 썰고 모으고 거기다가 수도권과 충청에서 반절 싸움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요번에도 그런 걸 짜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관성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이 구도를 깨야 되겠다. 또 이런 구도를 나이 드신 중진들이 짜고 올까 봐서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판에서 증명된 새로운 도전은 세대 이동, 제가 세대 이동이라 그래요. 세대 이동이고 세대 구도이니까 지역 구도보다는 세대 구도가 월등히 낫다고 봤다. 그래서 망국적인 지역 갈등을 뒤로 하고 차라리 세대별 이익이 좀 더 선명하게 전면을 서는 그런 선거를 가리고 지금 들어오는 젊은 청취지층을 붙잡아야 된다 생각했다. 지역은 그대로 있어요. 지역은. 거기다 세대 이동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편입시키는 게 확실한 승리의 길이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호영하고 나경원 국힘이 돼도 안 돼. 대표가 돼도 안 돼. 그래서 이 구도, 지역 구도로 가면은 또다시 타성에 젖어서 지역 구도로 가고 그걸 막아야겠다고 해서 자기가 계속 말을 하고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다. 지역 구도의 핵심은 영남 몰표 아니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건 지금 우리 당의 주력이 영남 당원들이다. 그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다. 이제 우리가 영남 몰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젊은 지지층 표에 의존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고 영남 당원들은 우리가 덜 중요해진 거야? 하고 불만을 낼 수 있지만 불만을 표하겠지만은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설명드린다. 그래서 영남을 제가 돌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영남을 뚜벅이로 가겠다. 뭐 당원들 몇 명 안 돼 솔직히. 내년 대선을 바라봤을 때 지금 만약 국힘에서 이게 지금 도로영남당 주호영 나경원보다는 이준석이 하면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당이 바뀐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도 집권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아마 당원들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준석을 좀 밀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멋져. 준석이 멋져. 컨텐츠가 달라. 컨텐츠가. 민주당에서 호남색이 약해지고 수도권 색이 강해진 것은 모바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을 시작하면서 그랬다. 그걸 나도 민주당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있고 그런 젊은 세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멋져. 내가 물탱크론 소금에 짠물을 빼는 방법을 계속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비 경선 룰에서 5대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 중진들이 본인들이 넉넉하게 1등, 2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5대5의 룰이 안 나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예비 경선과 본경선에서 당원과 민심이 따로 나오게 되면 예비 경선에서 확인된 당심이 나중에 본경선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비 경선에서 당원 70%, 시민 30%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준석이 1등을 했다고 해봐요. 당원 70에 일반 시민 30%로 예비 경선 준석이 1등을 해봐요. 그거는 본경선하고도 준석이 1등 하는 꼴이 나오죠. 당원들이 벌써 표출이 됐잖아요. 당심이. 그러니까 이 중진들이 무서워서 5대5로 갔다는 거야. 그죠? 준석이가 1등을 하더라도 예비 경선에서 이때까지 준석이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으니까 준석이가 1등을 하더라도 예비 경선을 자기들은 예비 경선은 50대 50이지만은 본경선에서는 70대 30 당원 투표가 20%가 더 많아.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중진들이나 황우려가 우려스러워 너는. 황우려가 말이야. 예비경선을 5대5로 만든 거야. 즉 이준석한테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이해 물론 되시죠. 고고튜브 시청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데. 그게 뭐냐면 성적표가 미리 공개되는 거다. 당원 70% 시민 30% 하면은 예를 들어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이 내가 본선 가서 얻은 득표율을 대충 알게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진다고 내가 확신한 후보는 단일화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예비 성적표였다. 그래서 5대5로 했다. 아마 이번 제 생각에서 진짜 자신감도 있는 분들이라면 여론조사 100%로 예비공천을 치르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 텐데 100% 여론조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국힘애들이 중진이라는 것들이 늙은 것들이 내가 볼 적에 늙지도 않은 것들이 젊은 것들이 가리만 늙어가지고 말이야. 응? 진짜 자신감 근데 지금 분명히 이 집합적 의견을 만들 때까지 내가 당원들 표를 섞지 않으면 컷오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중진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적표가 미리 나오는 거 아니냐? 만약 7대3으로 본경선거하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거대로 1등 후보를 앞에 놓고 옛날에 나폴레옹 대 프랑스 동맹했던 것처럼 2, 3, 4 후보군들이 연합을 할 거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이다. 아저씨들이라는 말을 오히려 쓰라는 거다. 내가 아저씨들 이야기라고 했다. 그때 와서 그게 와서 뭐냐? 아저씨들 이야기를 요즘 세대로 말하면 아재토크인데 아재토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순화해서 아저씨들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이 같다 하더라. 아재토크라는 단어 하나도 수용 못하는 이 당이 무슨 대통령한테 모욕죄, 고소죄, 고소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냐? 중진들이 저한테 국회의원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할 수 있느냐? 경륜과 경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거 오랜만에 쓰는 말 지역 까라, 조를 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윤석열 입당 반대론자로 돌겠다. 아니 윤석열은 한 번도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와서 국힘에서 그렇게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자 그러느냐. 자기 발등에 계속 찍는 그런 모순을 내가 지적하면 또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고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놔주고 있다. 만약에 나한테 말이지 국회의원도 한 번 아는 애라고 말이야 공격을 하면은 내가 말이야 완전히 윤석열 반대론자로 돌아서겠다. 나는 진짜 당에서 김종인 위원장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이 직책을 맡지 않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수고로 한 푼도 안 들이고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김종인 씨가 하고 계시다. 그렇잖아요. 김웅이가 당대표 나와. 이준석이 당대표 나와. 수구 꼴통 물리죠. 윤석열 조정해. 김동연 띄워. 그렇잖아요. 그게 다 김종인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판 까는 거야. 저는 김종인 씨 같은 이런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대선 후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여러 인물에 대한 관심을 부르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뭘 더 이상 내가 뭘 말씀드리겠어요. 벌써 23분 됐습니다, 여러분. 정봉주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정봉주 깔때기는. 정봉주에는 애가 좀 이상하네. 나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거란 확신한다.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저희 당을 떠나시면서 내세웠던 모델이 제3지대 모델이었다. 창당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게 아주 큰 행보라고 생각한다. 겁이 난다는 거지. 준석이 말로. 창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당을 같이 김종인 위원장이랑 했는데 교섭단체만큼 의석을 못 얻었다. 그러면 그런 망신살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군소정당 대표하겠다고 지금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군소정당 대표하겠다고 지금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염려 마라. 준석이도 그렇고. 윤석열이 나오면은 국회의원 필요 없어.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으로 가면 이겨. 국회의원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성이 생겼을 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을 이유가 있겠지만은 의석을 갖고 온다는 거야. 국힘에서 사람이 탈출하고 민주당에서 일부 들어오고 국힘에서 우르르 나간다니까. 윤석열이가 중원에서 김종인하고 손잡으면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을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전당대회 이렇게 막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준석이 되면 윤석열이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은 윤석열이가 국힘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당장 들어가면 안 돼. 준석이는 6개월은 갔다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국힘에서 소를 키워야 된다 그러지만은 당장 들어가면 안 되고 실력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흔들겠어요. 이준석이를 꼴통들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왜 말하냐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제3지대론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에서 나가서 내가 나가면 중진들이 다시 당을 과거로 역행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가셨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측이 불식되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창당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 많은 지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물론 이거는 갖다 바치는 식으로 어쨌든 해석이지만 저는 제가 당선된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창당을 굳이 고집하실 거라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사람이 바뀌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국힘이 계획되는구나. 김종인 대표께서는 성렬아 우리 국힘으로 가자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현근택이라는 놈도 나왔는데 현근택의 말을 하나 소개시켜주면은 현근택 나쁜 놈, 추미애 아들 가지고 추미애 아들 현무 병장 가지고 장난친 놈 그런 건 있지만은 현근택이 얘도 요새 그 평론가들이 이제 50대 60대 그만 나와야 돼. 특히 60대 이상 50대 후반부터 그만 나와야 돼. 평론가들도 30, 40대로 바뀌어야 돼. TV에 종편에 나오는 것들. 현근택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준석의 말이. 왜냐하면 삼지대 문제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것은 문제도 있지만은 이준석 얘기까지 했잖아. 술을 쓰는 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차도 같이 다녀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서럽다. 그런데 이준석 최고는 전략적으로 얘기한다. 내가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 수 있고 윤석열도 올 수 있다 하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준석의 말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읽어들어도 27분이었어요. 결론은 이거죠. 바꾸겠다. 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경천 지동할 일이, 경천 동지할 일이 국힘과 국민한테 벌어지고 윤석열과 김종인이가 중원에서 당을 창당해가지고 국힘을 접수하겠다는 전략을 바꿔서 국힘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다 하고 이준석이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고티브의 의견은 직접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의 실력과 참모와 그죠? 자기의 수족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물린다. 국힘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의 후원과 자율 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30분 이렇게 떠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